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수백만 명의 팔로워가 있는 인플루언서 부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에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생활은 질투와 오만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거짓 생활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비극이 뒤따랐습니다. I've never met anyone else like you. And I don't think I ever will. I'm not saying that because it's cliche. I'm saying that because no one's ever moved me the way that you do. Did you kill her? Don't ask me that. Don't ask me that. 1992년 5월 18일 미국 뉴욕 스톤 아일랜드의 이민 가정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팔레스타인 출신이며 아버지는 기업가였고 그의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온 가족은 이슬람교를 믿었으며 그의 부모는 아들에게 아주 흔한 무슬림 이름 알리 아부반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알리입니다. 알리가 태어난 후 온 가족은 미국 버지니아주로 이사하여 생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알리는 어릴 적부터 예능에 재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음악을 잘하고 성격이 좋아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하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걸 즐겼습니다. 14살 때 그는 한 밴드의 보컬이 되어 연예인을 꿈꿔왔습니다. 그러다 군대에 입대하여 일본 오키나와의 미공군 기지에서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그는 일본에서 젊고 아름다운 안나 말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안나는 알리보다 1살 어렸고 그의 일가족은 필리핀에서 오키나와로 이민한 이민자였습니다. 안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 필리핀 과기대학에 입학하여 이과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안나는 성인이 된 후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하고 착하며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안나의 아버지도 공군기지에서 근무하고 있어 그녀와 알리는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첫 만남부터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반하게 됐습니다. 알리는 안나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그들이 사귄 지 1년도 안 돼 알리는 안나에게 청혼하였죠. 그는 안나와 같이 본인의 고향 버지니아로 돌아가 생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들의 딸 아마라서가 태어났습니다. 버지니아에는 웅장한 산과 강 그리고 숲과 아름다운 사계절이 있습니다. 알리는 여유롭고 한가로운 버지니아에서 생활하는 게 꿈꾸는 것 같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유명한 연예인이 되는 걸 계속 꿈꿔왔습니다. 알리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직접 노래를 제작하여 인터넷에 자기가 노래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그는 틱톡을 통해 코미디 스케치와 유명인을 패러디하여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정의 이름을 진키드로 지었습니다. 그는 또 영화를 즐겨봤는데요. 영화 속 캐릭터를 따라하는 걸 좋아하였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역할은 1983년에 제작된 스카페이스의 남자 주인공 토니 몬테나였습니다. 그리고 토니 몬테나를 패러디하여 올린 영상이 그를 틱토커로 만들었습니다. 2019년 알리가 틱톡에 처음으로 래퍼를 흉내낸 영상을 올려 많은 사람이 보게 되자 그를 팔로우한 사람이 급속히 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 25만 명, 틱톡에 95만 명,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는 20만 명이 됐습니다. 모든 팬들을 합하면 100만 명 이상이 됐습니다. 알리의 팬들은 그가 올린 동영상에 극찬하며 그가 유명인을 따라하는 모습이 너무 재밌다고 하였습니다. 알리가 유명해지자 그는 안나도 동영상에 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돼 안나도 본인의 계정을 만들어 본인이 제작한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잘생긴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의 조합은 바로 많은 팔로우를 얻게 되어 부부는 높은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2021년 알리와 안나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로 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안나는 샌디에이고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는 할리우드가 있어 연예인을 꿈꾸던 알리가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부는 샌디에이고에서 가장 번창한 지역인 이스티 카운티에서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높은 건물과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알리와 안나도 그들의 새로운 생활에 만족하였습니다. 안나는 샌디에이고에 이사한 후 더욱더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녀는 본인의 SNS에
자신이 헬스하는 사진과 친구와 함께 쇼핑하고 미용하고 있는 일상을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알리는 코미디 영상 외에 안나와 사랑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올려 팔로워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샌디에이고에서 생활한 후 알리는 더욱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며 수입도 늘어났지만 그의 정신 상태는 점차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인터넷에 공들여 만들어낸 완벽한 커플 캐릭터를 통해 점차 알리의 기형적인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안나는 샌디에이고에서 점점 좋은 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알리가 점차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알리는 종종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방송을 하였습니다. 그의 정신 상태가 매우 나빠지고 건강 상태도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술에 취한 알리는 인스타그램의 생방송에서 불법 약품을 꺼낸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조회수를 위한 주작과 대본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영상을 계속 시청할수록 그게 진짜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알리는 사과 동영상을 올려 해석하였지만 팬들은 그를 믿지 않았으며 알리는 점점 더 오만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번은 그와 사촌동생이 같이 술집으로 놀러 갔었는데 그는 불법약품 한 봉지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사촌동생은 깜짝 놀라 누가 보기 전에 빨리 치우라고 경고했지만 알리는 아무도 감히 나를 건들지 못해. 내가 하고 싶은 건 전부 할 수 있어. 내가 진키드거든.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10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알리는 본인이 아주 중요하다고 누구도 건들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에게도 아주 오만하게 대하였습니다. 안나의 친구들은 알리가 안나에게 집착이 너무 심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본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걸 아주 두려워하였습니다. 만약 아내 안나가 친구들과 외출했을 때 본인이 같이 가지 않으면 그는 미친 듯이 아내에게 전화하였습니다. 안나의 친구들은 당연히 알리를 엄청 싫어하였습니다. 알리의 성격이 이상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도 아주 이상했습니다. 샌디에이고에 있는 알리의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히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리의 성격은 아주 공격적이었는데 그는 사격 도구를 가지고 다니곤 했습니다. 2021년 초 안나는 경찰에 신고하여 알리가 본인을 밀어 다치게 했다고 하며 딸이 전체 과정을 목격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알리는 인스타그램에 생방송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 안나를 꾸짖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안나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본인과 결혼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아내에게 매일 친구들하고 놀라고 샌디에이고로 데려온 줄 아냐? 넌 나 아니었으면 미국에서 나 같은 남자 못 만나 라고 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알리의 말에는 애당초 안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며 망상과 광기만 남았습니다. You're not even an American citizen. I brought you to this goddamn country. Name one man that would do that shit for you. Women, man. Ungrateful. 그러다 10월 18일에 안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여 알리에게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하며 알리의 접근 금지를 신청하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알리는 그의 주택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호텔에 입주하게 됐는데 그 후로부터 안나를 통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알리는 아내를 쉽게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아내에 대한 미친 짓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는 생방송에서 와인을 마시며 운전하며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예쁜 여자 보고 연락달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 안나 몰래 아파트 열쇠를 복사하였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안나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안나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그는 안나의 친구에게 전화하여 안나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기에 전화를 받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안나의 친구들 또한 알리에게 안나를 놓아주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알리는 안나가 홧김에 이혼을 요구한 거지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사촌동생도 안나를 포기하고 새로운 여자를 찾으라고 설득하였지만 알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속으로는 본인 정도면 어떤 여자든 줄을 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 안나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 10월 21일에 알리가 아파트를 떠난 지 3일 만에 그는 안나가 외출하는 틈을 타 복사한 키로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나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복사한 키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딸의 아이패드에 도청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집 안의 모든 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으려고 했습니다. 알리는 모든 걸 끝내고 다시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알리가 집을 떠난 후 얼마 안 돼 안나가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녀는 레이번 베런이란 친한 남사친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레이번은 29세이며 샌디에이고의 현지인이었습니다. 사실 안나가 남편이 아파트의 열쇠를 복사하여 수시로 돌아와 본인과 아이들을 해치려고 했다고 하여 레이번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의가 비극의 원인이 됐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알리는 호텔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나가 집으로 돌아온 소리와 한 명의 남자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본인과 통화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아내가 낯선 남자를 불러 본인의 집에서 웃고 떠들며 얘기한다고 생각하게 되자 알리는 점점 불안해지며 분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오후 3시쯤 그는 호텔에서 다시 아파트로 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알리는 울며 본인이 도착하기 전에 안나가 그 남자와 관계를 맺지 말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바로 뛰쳐나와 아파트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안나와 레이번은 소파에 앉아 있었으며 레이번은 안나의 어깨를 끌어안고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알리는 바로 사격 도구를 꺼내 레이번을 향해 사격하였습니다. 안나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지만 순간 본인의 이마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안나가 쓰러진 후 알리는 그들의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우선 본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한 짓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911로 전화하여 본인의 아파트로 돌아갔을 때 2명의 피해자가 거실에 쓰러진 걸 목격하게 됐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교환원은 그에게 현장에 있으라고 지시했지만 그는 급하게 할 일이 있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알리는 딸을 픽업하러 학교로 갔습니다. 딸을 만난 알리는 본인이 안나를 해쳤다는 사실을 딸에게 알려줬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바로 알리의 핸드폰을 추적하여 15분 만에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알리는 3가지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처음 재판 때 알리는 본인이 무고하다며 검사에게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You think I wanted this? Or I found your daughter? I wanted this! Who the are you? Mr. Bull, her? Mr. Bullabot, I need you to stop. My life is destroyed! Mr. Bullabot, I need you to stop. I created this! Mr. Bullabot, I need you to stop. 판사는 알리가 딸 아마라에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보호령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재판은 오늘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린 여러 사건과 마찬가지로 오늘 사건의 주인공 알리도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는 대인관계에서 남을 위할 줄 모르고 자신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느껴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는 지나치게 이기적이지만 극도로 취약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소한 비판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알리는 지나친 자신감으로 본인의 능력을 믿으며 목표가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열등감으로 타인의 관심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본인이 평범하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모스는 자신이 원하는 거에 대하여 매우 집착해하며 통제 욕구가 심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곁에 둬야만 안전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알리는 안나를 본인의 부속품으로 생각하며 모든 것을 본인이 컨트롤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알리의 집착은 안나와 사귈 때부터 드러났습니다. 한 번은 안나의 친구가 그녀에게 연락했었는데 알리가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안나의 친구에게 왜 그녀에게 전화했냐고 물으며 무슨 목적이 있냐고 캐물었습니다. 알리는 안나가 다른 사람과 친분이 있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는 안나의 친구들이 본인과 안나와의 감정에 위협이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협감은 안나가 친구들과 교류할수록 강해졌습니다. 겉보기엔 아주 명랑한 알리의 숨겨진 성격이었죠. 알리는 본인의 열등감과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 극도로 오만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나의 친구들은 알리가 타인과 교류할 때 공격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말을 끊기 좋아하고 본인이 화제를 주도하려고 하며
이로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난 척하였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였는데요. 안나와 결혼한 게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영광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안나는 알리만 바라보고 알리를 위해서만 웃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안나가 점점 활동 범위가 넓어지자 알리는 불안감을 느끼곤 결국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알리는 자기가 본인의 인생의 절대적인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는 심지어 안나가 본인을 집 밖으로 내쫓는 장면도 생방송을 진행했었죠.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앓고 있는 그는 항상 시청자가 필요했습니다. 이것 또한 알리의 두 번째 성격장애, 연극성 인격장애를 반영하였었죠. 연극성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은 항상 미성숙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대인관계에서 남을 위할 줄 모르고 자기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느껴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비판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과 분노로 인해 상대방을 모독하고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시리에 빠질 때는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 수치심, 허무감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법정에서 알리는 고의상해 혐의를 마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피해자를 위한 게 아닌 본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자신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힘들게 쌓아온 인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게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재판기간 방송국 기자가 구치소로 가 알리를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알리는 아주 감정적이었는데 테이블을 때리며 억울함을 얘기했습니다. 그날 발생한 일에 대해 언급하기만 하면 아주 흥분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불륜 장면을 목격해 괴로웠다며 그 둘 때문에 본인의 인생을 망쳤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사실 그가 인터뷰를 받을 때 어떤 부분이 진실이고 어떤 부분이 그가 연극을 한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알리는 결코 본인의 행동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